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지난 방송이 26일이었으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사실 전환선을 증시가 하회하지 않으면서 오늘 특히나 이제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주식도 계속 사실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 그냥 그래도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계속 저번 방송대로 사실 증시는 올라가고 있지만 펀더멘털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일단 좀 한번 보고 싶었던 그런 내용은, 일단 위안화도 이제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지만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는 중국 쪽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쪽 금리가 몇 년을 보든 5년 그냥 대충 한 10년 봐볼까요? 5년을 봐야 되나? 뭘 봐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5년이든 10년이든 금리가 아주 지금 계속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급락을 할까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달러도 못 사고 참 쉽지 않단 말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요즘. 그래서 결국 그냥 안전한 게 결국 국채밖에 없다라는 마인드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이렇게 되고 있고, 결국 중국 이제 인민은행이 이제 국채를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쪽에서 좋지 않고, 근데 이 환경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미국 쪽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일단 전주 움직임부터 일단 살펴보면은, 지급준비금이 일단 미국 쪽 기준입니다. 한 1,3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TGA는 한 420억 달러 정도 이제 증가가 됐고, RRP가 이제 1,100억 정도, 10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온 RRP는 이제 한 2,40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RP가 아니라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는 한 21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준이 조금 늘었던 이유를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레포 금리가 좀 상승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포는 늘고 좀 지준이 줄어들었었어요. 이제 왜냐면은 분기말 같은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분기말 같은 경우가 유동성 비율 맞추려고 이제 MMF 환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레포 금리는 조금 튀고, 이 SFR이 그냥 레포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레포 금리는 튀고, 이제 ESFR이 이제 거래되는 지준금리인데, 지준금리 좀 낮아지다 보니까 이 금리의 차이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준은 하락을 하고 그 지준의 돈이 RRP로 좀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좀 분기 말에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조금 오류가 있는데 잠시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엑셀을 좀 많이 켜 놓다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일단 계속 그냥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파일이 되기 전까지 이제 증시가 결국 쭉쭉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4,200을 외쳤던 이제 우리 연구원이라기보다는 거의 대표급이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제 회사에서 사실상 잘렸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계속 비관적인 의견을 내다 보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증시는 계속 강세긴 했으니까요. 결과론적인 얘기로.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냥 계속해서, 근데 사실 펀더멘탈과 지금 증시가 괴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이제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게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사실 저는 계속 좋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근데 이제 결국 추세적으로, 이제 그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얘기겠지만, 추세가 이제 완전히 꺾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는 팔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결국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는 사실 계속 롱 추세인 거는 변함은 없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거의 다 왔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 펀더멘털 상으로. 그래서 일단 움직임이라기보다 일단 지표들 먼저 보면은, 일단 연준의 순유동성과 증시는 거의 양의 상관관계로 흘러가는데, 이때부터 떨어지면서 증시가 빠졌었고,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P가 좀 과열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이 글로벌 GDP 대비해서 S&P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고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겁먹을 때나 이제
최근에 21년도 버블때를 초과해 있는 상태고, 이대로 이제 GDP 대비해서 이렇게 오버슈팅 하기는 계속 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이번 주 다 이제 I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계속 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내릴지언정 사실 시장 금리는 그렇게 빠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번 얘기를 드렸다시피 이제 국채 발행 때문에 그렇고요. 이제 너무 많이 얘기를 드려가지고 사실 더 얘기를 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이제 6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행이 끝났었고, 이제 6월에 찍었던 게 이제 7월에 발행되면서 7월에 장기 국채가 한 786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습니다. 7월 되자마자요. 잔여 남은 건 한 3천억 달러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일단 올해 움직였던 것만 살펴보면은 이게 총 자산입니다. 이제 이게 자산이고, 자산은 올해 한 4,816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순유동성이거든요. 이 순유동성 같은 경우도 한 2,3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좀 지금 탐욕의 랠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 한 1,4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요건 이제 한 수치상 TGA가 되겠네요. 이제 정부 현금 같은 경우는 340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다. 전년 대비해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RRP 같은 경우에는 한 2,9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온 RRP 같은 경우는 한 3,50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20년, 21년 국채 발행을 GDP 대비해서 20%, 6.4% 어마어마하게 찍었지만 양적 완화의 힘으로 금리가 생각보다 많이 튀진 않았었고요. 근데 이제 22년도에 5.7만 찍었지만 장기국채를 많이 발행하면서 금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의 영향과 장기국채 발행 영향으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22년 4Q부터 해서 이 RRP라는 게 이제 국채 발행하는데 좀 도움을 주게 되고요. 그 RRP를 발행하기 위해서 이 단기국채가 많이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11%나 발행을 했지만 RRP가 거의 한 1.8조 정도, 1.5조 정도 되죠. 단기국채를 다 소화시켜주면서 실제로 국채 발행량은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 RRP가 이제 잔여 남아있는 게 많지 않을 뿐더러 장기국채 발행량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사실 국채 쪽은 수급 부담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통화량 초과분을 감안해 봤을 때 약 한 3.74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연준의 총 자산이 20%가 보통 적정하다고 하는데, 그 20%가 넘어가 있는 초과분을 이제 금리에 녹인다라고 치면은 실제로 지금 기준금리는 한 3.74%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계속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제 SCFI 컨테이너 지수랑 BDI 벌크 다 해운 지수들이 좀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지정학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기후 변화도 있고 해서 지금 좀 계속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매크로 쪽은 이만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ISM 요것도 설명드렸으니까 제외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질금리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살펴보면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약간 살짝 하락하고 있고, 실질금리는 살짝 이제 2년물 기준으로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BEI가 좀 많이 하락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실질금리가 높아지긴 했지만 합산되는 이제 절대적인 채권금리는 조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시비 쪽은 특별하게 자산 부채 크게 변동은 없고요. 이제 BOJ 같은 경우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RRP 미국과 똑같은 이 레포 자체가 좀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일본 은행도 지급 준비금이 지금 거의 풀로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더 이상 자산 매입을 많이 못하고 이제 금리를 올려야 될 때가 일본도 좀 온 게 아닌가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은 이제 국내 쪽
다시 조금 끔틀하는 것 같지만 뭐 좀 일시적인 거라고는 봅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여전히 이제 PIR이 그래서 비싼 편이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실질 미국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코어 이제랑 이제 전체 상업용 부동산도 약간 반등하고 있지만 여전히 요 부분에 비해서는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삼아 그냥 데이터만 보여드리고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급 쪽 살펴보면은 S&P 쪽 이제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오히려 롱 포지션으로 조금 투기적 포지션은 좀 돌아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수급 살펴보면 6월 선물 만기 후로부터는 외국인이 그래도 한 3.8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현물도 약 한 3.2조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사실 이번 상승은 이제 외국인이 조금 주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장기 추세는 여전히 개인이 매수하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베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아무래도 지금 선물 이론가랑 뭐 현물가랑 지금은 좀 비슷한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플러스였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시총 같은 경우 보시면은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일단 선물은 좀 매도를 하고 있고 현물은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인데 이제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여기는 좀 개인이 압도적으로 좀 매수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대비해서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높은 레벨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합산 신용잔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감소를 했습니다. 뭐 전주 대비해서 한 2천억 정도 감소하면서 거의 한 20조 정도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최근에 많이 그냥 이제 반도체 가격 지수 영향 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좀 상승을 했습니다만 뭐 사실 계속해서 사실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비싼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은 사실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거의 비슷하게 가고 밸류가 점점 비싸지는 만큼 사실 외국인 수급은 조금 들어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쪽 밸류에이션 살펴보면 코스피 이제 1급 같은 경우에 뭐 금리가 좀 하락한 부분 때문에 조금 올라가고 있고요. 페드 모델 봐도 금리의 영향으로 조금 올라가 있다.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사실 싼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여전히 근데 절대적인 수치는 저는 좀 비싼 레벨이라고 봅니다. 긴 시계열로 봤을 때는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밸류 부담이 있어 보이는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여전히 좀 비싼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페드 모델로 봐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매번 보여드리듯이 이게 사실 PBR이 뭐 지금 닷컴 버블을 이제 뭐 거의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지금 과열에 과열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지표들 보면은 다 롱 포지션 쪽이 압도적으로 지금 우세에 있습니다. 채권 쪽도 다 롱 포지션이고 뭐 달러, 금, WTI 뭐 국내 뭐 미국 쪽까지 다 사실 전반적으로 다 롱 추세인 거는 뭐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롱 추세. 일단 아직까지도 이제 10년도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미국 10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단 숏 추세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 그 다음에 금선물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롱 추세. WTI도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 롱.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롱.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롱. 마이크로소프트도 여전히 롱이고요. 엔비디아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이다라고는 추세적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국고 3년물 같은 경우 이제 벌어졌다가 모이기 때문에 이제 좀 슬슬 반등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이제 국고도 결국은 이제 RSI도 그렇고 좀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국채 금리는요. 금리 이제 올라가니까 가격은 떨어지니까 이제 숏으로 점점 가는 거죠. 이제 뭐 10년까지는 뭐 다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달러 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이슈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뭐 추세가 좀 애매하긴 하죠. 이제 볼린저로 봤을 때는
뭐 금 같은 경우도 뭐 애매하기 때문에 이건 뭐 제외하도록 하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좀 여기가 닿여 있어가지고 뭐 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인데 뭐 200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긴 하겠죠. 이제 이건 뭐 조금 애매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진짜 다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50일 이평도 이격도도 여기까지 다 이제 와 있고, 기준선 이탈도도 와 있고, RSI도 뭐 70 위로 넘어가 있고, ATR도 이제 낮아질 만큼 낮아졌기 때문에 다 온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제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올라올 만큼 다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거의 막바지 부근 아닌가 싶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결국 뭐 여기까지는 한번 올 수는 있겠죠. 200일까지는 뭐 넘어갈 정도로 올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고 레벨 자체도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 선에서 뭐 거의 끝을 지금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조금 추세가 살짝 이제 좀 꺾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살펴보면 이제 나스닥하고 S&P, 이제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살펴보면은 일단 전반적인 추세는 다 롱 추세임에는 뭐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여전히 좀 쇼 추세를 빨리 일으켜주는 이 볼린저 50쪽 구간들이 조금 좀 위험 신호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RSI도 너무나 과열이기 때문에 대다수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추세적으로는 여전히 다 롱 추세긴 하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100 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모여있고 여기도 이제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언제 떨어져도 사실 이상하진 않은 그런 레벨이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 나스닥의 일봉으로 봤을 때도 여기 모여있고, 보시면은 하나 올려야 되겠죠. 이제 여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진짜 다 와있다 라고 보여지고요. 계속 뭐 RSI도 그렇고 이건 조심하실 구간이 계속 있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S&P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0분봉 살펴봐도 여기도 모여있고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정말 이제 조심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코스닥 120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모여있고, 여기는 아직 조금 덜 모이긴 했죠. 이제 코스닥 2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200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코스피 200보다는 불확실하지만 여기도 뭐 멀진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모여있고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200일까지 다 벌어져 있고, 나머지 지표로도 이제 거의 다 준비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RSI도 이제 70을 넘어가 있고요.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사실 200보다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이제 차트로 살펴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가 뭐 결국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올라섰습니다만 뭐 사실 과열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전히 RSI 70도 넘어가 있고, 뭐 이거를 뭐 파동으로 본다라고 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이게 1, 2, 3, 4, 5인데 그냥 이게 그냥 이제 1, 2, 3, 4, 5가 아니었을까. 뭐 거의 뭐 이걸 이제 1, 2, 3, 4, 5로 뭐 볼 수도 있어서 뭐 애매하긴 합니다만,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뭐 아주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들 뭐 그냥 여기서 끝인들, 어차피 중요한 거는 주추세가 이제 이 상승이 결국 기나긴 상승이 끝이 나고 나면 기나긴 하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뭐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뭐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뭐 내려갈 때 이렇게 쭉쭉 내려갈 때 이렇게 숏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이제 반등할 때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번 상승도 사실 올라가는 것까지 잘 드셨으면 다 좋겠지만, 이제 내려가는 추세가 결국 생길 때 그때 이제 정리를 잘하는 게 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볼린저 같은 경우에 이제 3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한번 보면은
또 여기 닿는 부분까지 거의 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약간 더 갈 수 있겠지만 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사실 국내 쪽도.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살짝 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모양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여기를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여기 200일에서 좀 지지를 보였었는데 여기가 이제 뚫리냐 마느냐가 결국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장기로 보면은 결국 이제 긴 시계열로 2009년 바닥 이후로 사실 계속 그냥 돈을 풀면서 이때까지 연명을 해왔습니다. 돈을 또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고, 문제가 생기면 돈을 풀고 이렇게 연명을 해왔지만, 이제 뭐 저번 방송에도 얘기를 해줬다시피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돈을 풀지를 못합니다. RRP가 늘 만큼 사실 은행 지준이 다 꽉 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돈을 더 이상 이제 못 푼 상황에서 이제 시장에 문제가 생기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파동성으로 이게 긴 1파, 2파, 그 다음 3파, 4파 끝난 이후에 지금 이제 마지막 5파에 거의 뭐 막바지에 다다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이제 5의 막바지에 여기가 이제 거의 5의 막바지 부근이라고 보여주고,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지막 지금 5에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결국 이걸 채널링을 해본 다음에 여기가 5에서 5 채널링이 되겠죠. 그래서 5 안에 있는 2와 4를 그어서 3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이제 마지막 5를 추정할 수 있는데, 보시면은, 아이고, 네. 이렇게 봐도 지금 거의 다 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2랑 3이랑, 그러니까 2랑 4랑이죠. 2랑 4랑이랑 했을 때 여기를 봤을 때는 또 조금 많이 넘어가 있긴 합니다. 지금 마지막 5가 사실, 그러니까 좀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게 원래 길이라면은 이게 그냥 1, 2, 3, 4, 5로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게 엘리어트의 연장 파동이 있죠. 1, 3, 5 중에 하나는 연장이 되는 파동. 여기서 지금 5가 연장이 되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이게 1, 2, 3, 4, 5로 마지막 5가 연장이 됐고, 그게 여기서 이제 1, 2, 3, 4, 5의 모습으로 해서 끝이 났다라고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럼 5도 안에서 또 채널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도 채널링을 해보면은 여기 2랑 또 4를 밑에를 그어서 여긴 또 마지막 5에다 올려놓으면 되겠죠. 근데 요걸 봤을 때는 뭐 조금 더 가도 뭐 이상하진 않겠다 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원래 여기 다여서 여기지 않을까 했더니만 뭐 이미 이제 여기를 한번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는 뭐 가능하겠다 이제. 근데 뭐 꼭 안 가도 상관은 없긴 해요. 이미 채널 한번부터 다 했긴 해가지고 어찌됐던 간에 뭐 거의 다 와있다 이제 이 정도. 이게 뭐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1, 2, 3, 4, 5로 봐야 될지, 아니면 여기까지 1이고 2고 3이고 4고 5로 봐야 될지는 애매한데, 어찌됐던 간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하락을 하든 이게 여기서 한 번 더 가든 둘 중에 하나 정도의 케이스만 있다라고는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나스닥도 뭐 마찬가지여서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인 같은 경우에 이제 200일과 150, 130일 이제 기준선까지 뚫리면서 뭐 하향 추세이긴 한데 아무래도 좀 과열이긴 하니까 단기적인 반등 정도는 한번 있다가 또 빼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오히려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긴 하고요. 빅스 같은 경우에도 슬슬 다시 조금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 기준선에서 딱 지지가 되면서 지금 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가 여긴 또 관건일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차라리 갱신을 한 게 더 잘 됐긴 했고요. 이제 고점 갱신하면서 이제 70 아래 세게 넘어갔으니까 뭐 머지않아 여기도 뭐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니케이 쪽도 보여주고요.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 이제 구름대 여기까지 거의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뚫냐 마냐가
좀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생도 결국 여기서 이 구름대를 이제 뚫냐 마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요.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마지막 130일 기준선을 돌파하냐 마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달러 인덱스도 이제 마찬가지죠. 기준선과 여기 구름대에 있는데 여기서 지지를 잘 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달러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선에서 후행 스팬도 뒤에 걸쳐 있고 이제 지지가 되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충분히 올라가기도 많이 올라왔죠. 근데 결국은 더 추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게 중국 쪽은 좀 상당히 좀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M2 나누기 M1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동성이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건데, 중국 쪽은 상당히 지금 고갈되어 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도 지금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쪽은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상승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기 구름대를 결국은 넘지 못하지 않을까라고는 일단 보여지긴 하고요. 이제 미국 국고채 10년도 이제 여기를 하회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좀 감해도 구간이라 슬슬 좀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구름대에서 좀 걸리긴 했는데 여기 저점을 뚫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시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여기 고점을 넘어가면서 좀 시원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마지막 이제 200일에서 좀 지지가 잘 되면서 끝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여기도 뭐 사실 어찌됐든 간에 과열은 과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거의 상승이 지금 정말 끝의 끝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뭐 여기 고점 못 넘기지 않을까 싶고, 뭐 사실 이런 거 애플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기준에 따라서 그냥 기준선 뭐 깨지면 매도한다, 뭐 아니면 이제 뭐 130일 깨지면 매도한다, 50일 깨지면 매도한다 등등등 그냥 자기만의 원칙을 좀 세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인도량 때문에 이제 급격하게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뭐 이게 추세적으로 쭉쭉 이렇게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근데 이제 뭐 간다라고 믿으시면 예를 들어서 뭐 첫 번째는 이제 볼린저 여기를 이탈하면 한번 팔고, 뭐 전환선 깨지면 한번 팔고, 뭐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또 오늘 또 고용 쪽 발표가 있죠. 실업률 이제 9시 반 곧 발표가 될 텐데, 뭐 결국은 뭐 사실 금리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사실 시장이 다 베디스 굿이라고 생각하죠. 뭐 ISM 서비스 지수 안 나오니까 금리 올리고 돈 풀면 더 좋겠다, 증시도 오르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되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돈은 풀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는 거를 결국 시장이 인지가 되면 뭐 사실 그때 이제 급락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 전까지는 사실 계속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